Welcome to debate. 오늘 우리는 새롭게 입수된 그 2026년 스릴러 거장들의 미출간 기밀 자료들을 바탕으로 범죄의 내러티브의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저희가 입수한 헬란 코벤, 리 차일드, 리처드 오스만, 그리고 길리언 플린의 최신 지필 일지와 기밀 프로젝트 자료들은 우리에게 범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아주 상반되고 매력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토론의 핵심 쟁점은 아주 명확하게 프레이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범죄 서사를 구축하고 그 진실을 파헤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실제 범죄에 기반한 치밀한 플롯과 물리적 단서라는 구조적 설계인가, 아니면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심리와 예측 불가능한 관계성이라는 심리적 변수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확한 요약이네요. 전직 수사관으로서 오랜 시간 현장에서 발로 뛰어온 제 입장을 먼저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완벽한 범죄 서사는 실제 범죄 메커니즘에 기반한 치밀한 설계, 그리고 물리적 단서의 추적에 그 본질이 있습니다. 저는 범죄학자이자 프로파일러로서 전혀 다른 입장에서 이 자료들을 분석했습니다. 어떠한 완벽한 설계나 치밀한 물리적 단서라 할지라도 사실 범죄라는 행위는 결국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한 바닥, 그 병든 내면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심리적 변수에 의해 좌우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범죄를 해부할 때 진정으로 들여다보아야 할 것은 범죄 현장에 남겨진 혈흔에 흩뿌려진 각도가 아니라 바로 그 범죄를 잉태한 뒤틀린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대립각이 될 거군요. 그럼 제 입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범죄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과정은 전적으로 명확한 자료와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마주했던 제 관점에서 볼 때 범죄란 본질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과 같거든요. 기둥이 어디에 세워졌고 하중이 어떻게 분산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그 실체를 무너뜨릴 수 있죠. 이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년 2026년 하반기에 출간될 할란 코벤의 신작 플롯 트위스트입니다. 그 회고록 형태의 신작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상반기에 사미 키어스 형사가 등장하는 작품으로 시동을 건 코벤이 내놓는 이 기밀 문서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잖아요. 무려 35권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하며 축적한 작가의 그 범죄 설계도를 낱낱이 해부해놓은 일종의 마스터 클래스 파일이죠. 코벤이 특유의 허를 찌르는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막연한 심리 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한 팩트, 범죄 통계, 계산, 그리고 완벽하게 조립된 물리적 뼈대 덕분입니다. 진실은 이렇게 치밀하게 직조된 설계도 안에서만 명확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이죠. 물리적 설계와 계산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의 심리, 그 결코 통제할 수 없는 내면의 악이야말로 사건을 굴러가게 만드는 진정한 엔진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로 길리언 플린의 네 번째 장편 소설 기밀 프로젝트를 들고 싶네요. 무려 10년이 넘는 침묵을 깨고 나오는 이 작품은 제목조차 철저히 베일에 쌓여있은간 플린이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엄청난 심리적 파괴력을 보여줄 겁니다. 범죄의 진짜 공포는 할란 코벤식의 정교하게 계산된 뼈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나온다고 보시는 거죠? 바로 플린 특유의 믿을 수 없는 화자. 그러니까 독자인 우리가 주인공의 시선을 따라가면서도 속으로 잠깐 이 사람 말이 진짜 맞아? 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그 장치 말입니다. 이 병든 내면이 서서히 우리의 목을 옥죄어 올 때 발생하는 그 끈적한 불쾌감이야말로 진정한 범죄 서사의 실체거든요. 현장에 남겨진 물리적 단서들은요, 결국 이 끔찍한 심리적 파괴가 지나간 껍데기 혹은 결과물일 뿐입니다. 사건의 진상에 닿으려면 구조를 뜯어볼 게 아니라 그 파괴적인 감정의 심연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감정의 심연이라 참 매력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다시 할란 코벤의 데이터베이스로 돌아가 보죠. 35권의 베스트셀러라는 건 그 자체로 거대한 픽데이터입니다. 범죄와 사이코패스의 탄생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벤의 플롯 트위스트가 증명하듯 매력적이고 압도적인 사이코패스는 작가의 병적인 상상력만으로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현실 세계의 데이터, 범죄 심리학적 통계, 그리고 현장 수사관들이 피땀 흘려 수집한 물리적 사실들을 아주 정교하게 계산해서 조립해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계산된 조립물이다. 네. 범죄자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은밀한 방식을 치밀하게 설계하거든요. 이건 대단히 이성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방식이죠. 코벤의 방식이 범죄를 정밀한 스위스 시계처럼 완벽하게 조립하는 거라면 수사관의 역할은 그 시계의 톱니바퀴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역으로 분해하는 겁니다. 범죄의 탄생 자체가 고도로 계산된 설계인데 어떻게 팩트와 논리적 추리를 배제하고 감정만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심리라는 건 너무나도 불안정하고 주관적입니다. 그것만 쫓다가는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기 십상이죠. 설계된 트릭을 무너뜨리는 건 결국 더 예리하게 벼려진 이성적 분석뿐입니다. 저는 그 문제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방금 스위스 시계 비유하셨는데 저는 그 지점에서부터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범죄가 고도로 이성적인 설계의 결과물로 보인다는 건 사실 범죄자들이 사후에 만들어낸 합리화에 우리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는 것일 수 있거든요. 코벤의 시계가 정밀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플린의 방식은 그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의 피부 밑, 그 썩어 들어가는 손목의 진물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피부 밑의 진물이라 너무 감정적인 접근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플린의 작품 속 인물들을 꼼꼼히 뜯어보시죠. 그들의 행동은 겉보기엔 아주 계산된 척, 논리적인 척하지만 그 기저에서 진짜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통제불능의 감정입니다. 지독한 열등감, 맹목적인 집착, 그리고 인간 본성의 가장 추악한 바닥 말입니다. 길리언 플린이 그려내는 이런 뒤틀린 병리적 현상들은 수학 공식이나 범죄 통계 자료로는 결코 예측할 수 없는 궤적을 그립니다. 프로파일링 현장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범죄자들의 이면을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비논리적이고 자기 파괴적이거든요. 이런 맹목적인 악의를 제대로 해부하지 않고 단순히 그들이 남긴 트릭의 뼈대, 그러니까 현장의 핏자국이나 발자국만 분석한다면 본질을 영영 놓치게 됩니다. 진정한 범죄의 탄생은 계산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심리적 붕괴, 바로 거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합니다만 제게 다른 관점을 제시할 기회를 주시죠. 말씀하신 그 심리적 파괴력 그리고 비논리적인 돌발 행동들이 사건을 복잡하게 만든다는 점은 확실히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의 입장에서 볼까요? 결국 그 복잡하고 비논리적인 심리도 현실 세계에서는 물리적인 흔적으로 남기 마련입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의 측면으로 초점을 한번 옮겨보죠. 내년에 출간될 잭 리처 시리즈 31탄 연쇄 반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워싱턴 DC를 배경으로 잭 리처가 과거 묘한 기류를 형성했던 수전 터너 장군과 재회하며 치명적인 음모로 걸어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잭 리처가 사건을 타파하는 핵심 메커니즘이 뭡니까? 범죄자의 불우한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분석하거나 내면의 우울함을 상담해주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물리적 힘을 쓰죠, 보통. 맞습니다. 리처의 방식은 현장의 공간적 특성을 단숨에 파악하는 통쾌한 물리적 추리, 그리고 그 논리적 결론을 행동으로 옮기는 압도적인 무력입니다. 방 안에 들어섰을 때 탈출구의 위치를 계산하고 상대방의 체중 이동을 읽어내고 무기의 사거리를 파악하는 것. 이 직관적인 현장 분석이야말로 얽히고 설킨 범죄의 매듭을 알렉산더 대왕의 검처럼 단칼에 끊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물리적 단서를 쫓고 구조를 파악하는 이 방식은 오컴의 면도날처럼 가장 간결하고 효과적인 사건 해결책이죠. 죄송하지만 저는 그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잭 리처의 그 시원시원한 맨몸 액션과 직관, 저도 독자로서 그 카타르시스를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복잡한 범죄, 그리고 진정으로 수준 높은 범죄 서사에서 폭력이나 물리적 추리가 모든 문을 열어주는 만능 마스터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방금 리처의 방식을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폭력과 물리력의 명백한 한계를 아주 유쾌하게 꼬집어내는 리처드 오스만의 내년 예정작들을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리처드 오스만의 신작들이요? 네, 목요일 살인클럽 5탄인 불가능한 행운, 그리고 특히 그의 새로운 콤비가 활약하는 우리는 살인을 해결한다 2를 보십시오. 이 작품들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주체는 근육질의 방랑자나 중무장한 요원이 아닙니다.
경호원 며느리와 은퇴한 시아버지, 그리고 양로원 노인들이죠. 이분들이 잭 리처처럼 체중 이동을 계산해서 펀치를 날리나요?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아주 교묘한 심리적 무기를 씁니다. 인간의 허점을 파고드는 상호작용, 이른바 역프로파일링을 하는 거죠. 노인들의 티키타카로 흉악범을 잡는다. 그건 좀 너무 동화적인 설정 아닌가요? 겉보기엔 그럴싸한 유머 같지만 그 본질은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오스만은 노인이라는 이유로 자신들을 과소평가하는 범죄자의 오만함, 그 심리적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이용하거든요. 누군가의 자만심을 살살 부추겨서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거나 상대의 방어 기제를 역이용해 덫을 놓는 유쾌한 두뇌 게임. 이것은 거대한 총기나 물리적 폭력보다 훨씬 더 예리하게 범죄의 실타래를 푸는 무기입니다. 범죄는 결국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얽히고 설킨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해결 역시 힘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관계망의 약점을 해부하는 심리적 통찰에서 비롯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스마트한 접근 아닐까요? 방금 하신 말씀 중에 관계망의 약점을 파고든다는 포인트는 참 재밌었네요. 확실히 리처드 오스만이 보여주는 그 심리적 티키타카는 매력적인 변수입니다. 그 논리 전개에는 온전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서야 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본질적인 위협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스케일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거든요. 다시 잭 리처의 신작 연쇄 반응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작품에서 리처와 수전 터너 장군이 맞서게 되는 적은 양로원에 참어들어온 좀도둑이나 어설픈 개인 단위의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실체조차 파악하기 힘든 비밀기관의 거대한 음모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이런 거대한 구도적 위협 앞에서는 개별 인물들의 방어 기제나 자만심을 분석하는 심리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거대 범죄 조직이나 은밀한 권력기관의 실체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직에 숨겨진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물리적인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위장된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거나 문서라는 증거물을 찾아내는 철저한 구조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실체가 없는 시스템을 상대로 정신분석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범죄 서사가 주는 진정한 긴장감과 묵직한 무게감은 바로 이러한 거대한 외부 음모와 폭력적 시스템이 개인을 압박해 올 때 발생합니다. 심리적 요인에만 너무 매몰된다면 우리는 범죄의 꼬리만 잡은 채 몸통이라는 거대한 폭력적 구조를 결코 쓰러뜨릴 수 없을 겁니다. 주장입니다만 혹시 이 부분은 고려해 보셨습니까? 거대한 시스템이 개인을 짓누를 때 그 압박감은 분명 숨막히는 서사적 동력이 맞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비밀기관이나 이름 없는 암살자의 위협보다 인간의 뇌리에 훨씬 더 깊숙하게 원초적인 공포를 심어주는 위협의 근원이 따로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시 한번 길리언 플린의 소설들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뒤틀린 가족 관계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끔찍한 위협은 나와 얼굴도 모르는 권력기관의 거대한 음모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인사를 나누는 배우자, 내 뒷뒤에 서 있는 가족,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어야 할 그 사람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지독한 악의를 품고 나를 지켜보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등골 서늘하며 우리의 숨통을 진정으로 조여오거든요. 비밀기관의 음모는 스케일은 클지언정 물리적으로 멀리 도망가거나 싸워서 피할 수 있다는 일말의 휴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 내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왜곡된 악에는 결코 피할 곳이 없죠.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지옥으로 변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범죄 심리학의 통계만 보더라도 가장 치명적이고 잔혹한 살인이나 범죄는 언제나 가장 좁고 친밀한 관계망 안에서 발생합니다. 거대한 구조적 위협은 서사의 외형을 웅장하게 키워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독자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며칠 밤낮을 뒤척이게 만드는 진정한 핏빛 공포는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인간 내면의 붕괴에서 옵니다. 플린의 기밀 파일 속 몬스터가 무서운 진짜 이유는 그 몬스터가 총을 든 암살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옆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평범한 누군가의 병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심리적 배신과 충격이 인간에게 얼마나 끔찍한 공포를 주는지 프로파일러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납득이 갑니다.
가족이라는 밀실에서 벌어지는 심리전은 수사관으로서도 파헤치기 가장 까다로운 영역 중 하나니까요. 하지만 오늘 토론을 서서히 갈무리하면서 제 입장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리 그 감정의 심연이 깊고 두렵다 한들 범죄라는 거대한 퍼즐을 완성하고 마침내 정의를 구현하는 동력은 결국 구조적 해명이 있습니다. 할란 코벤의 플롯 트위스트에 담긴 35건 분량의 치밀한 범죄 작법, 그리고 리차일드의 잭 리처가 보여주는 거침없고 통쾌한 물리적 추리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치밀한 팩트 수집, 현실 데이터에 기반한 사건의 설계, 그리고 그 물리적인 뼈대를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는 이성적 분석, 이것이야말로 범죄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며 서사를 완벽하게 매듭짓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범죄는 실제 않은 세계에서 물리적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흔적을 남기는 행위니까요. 흔적이 중요하다는 수사관님의 물리적 접근법, 아주 훌륭한 논리입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학자로서 여전히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현장에 남겨진 발자국과 핏자국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영혼, 그 썩어가는 상처를 꿰뚫어 보는 것이야말로 범죄 수사와 서사의 궁극적 완성이라고요. 10년의 긴 침묵을 깨고 돌아올 길리언 플린의 하드코어한 심리전, 그리고 리처드 오스만이 창조해낸 그 예측 불가한 캐릭터들의 매력적인 심리적 티키타카가 이를 완벽하게 증명할 겁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계산되고 완벽해 보이는 범죄의 설계도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결국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통제할 수 없는 욕망, 충동, 그리고 심리적 결함이라는 변수 앞에서는 아무리 거대한 설계도 결국 예기치 않은 균열을 일으키고 무너지게 마련이죠. 범죄의 진정한 전말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현장의 단서를 넘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복잡하게 얽힌 관계망과 그들의 병든 내면을 읽어내는 통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어느 한쪽만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엔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2026년의 기밀 자료들이 너무나도 풍성하고 매력적이네요. 이쯤에서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것도 이 토론을 즐기는 훌륭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증거와 팩트를 좇아 거대한 음모의 뼈대를 해체하는 냉철한 수사관의 방식에 더 이끌리십니까? 아니면 인간 내면의 어둠과 관계의 허점을 날카롭게 통찰하는 프로파일러의 심리전에 더 쾌감을 느끼십니까? 각자의 기준에 따라 이 범죄 서사들을 즐기는 맛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참 좋은 제안입니다. 오늘 다룬 거장들의 자료 말미에 슬쩍 언급되어 있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범죄의 세계에는 여전히 우리가 파헤쳐야 할 미지의 영역들이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교한 트릭이 돋보이는 숨막히는 밀실 추리의 보알이나 서늘한 임밭 위에서 피냄새가 진동하는 북유럽 느와르의 새로운 트렌드까지 앞으로 우리가 분석의 칼날을 들이대고 토론해야 할 텍스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새롭게 열릴 이 범죄의 서사의 거대한 문 앞에서 무엇이 진실의 이면을 비추는 가장 밝은 빛이 될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번에도 가장 흥미로운 자료와 팽팽한 논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